안녕하세요, 가정부장한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한 영상 중에 픽셀 아트를 제작하는 앱이 있었어요. 픽셀 아트는 픽셀, 점을 찍으면서 2D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픽셀 아트가 입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라는 뜻의 볼륨, 그리고 픽셀이 합쳐져서 복셀이라고 불러요. 깍두기 같은 하나의 점육면체를 기준으로 쌓아가면서 만드는 방식이죠.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예상하시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인크래프트가 있죠. 마인크래프트의 맵을 하나 가까이 보면 큰 덩어리가 하나의 복셀이 아니라 하나의 색으로 채워진 복셀들이 모인 큰 육면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런 형식의 복셀 아트를 제작하는 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매지카 복셀이라는 PC, 맥용 무료 툴이에요. 재질 표현, 광원이나 렌더링까지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매지카 복셀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매지카 복셀 수준은 아니지만 아이패드에서도 쓸만한 복셀 아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곡셀을 이용한 캐릭터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곡셀은 무분 무료 앱이에요. 기본 기능은 전부 사용이 가능한데 오직 세이브 그리고 익스포트만 막아놨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싶다면 5,000원 정도의 유료 결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옵션에서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저장을 세팅을 해두면 아이폰, 아이패드를 오가면서 연동 작업이 가능하니까 훨씬 편하고요. 우선 화면을 두 손으로 회전을 하거나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고요. 위아래 회전은 오른쪽에 있는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측부터 툴, 팔레트, 레이어, 보기 관련 켜고 끄는 거, 그리고 재질, 그리고 광원, 라이트 조절, 그리고 카메라 설정, 이미지, 렌더링, 그리고 익스포트 이렇게 있고요. 상단에는 언두리도, 지우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셀의 추가, 제거, 페인트, 복셀 색을 칠하는 것, 색, 그리고 작업물들을 관리하는 갤러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핵심은요. 툴에서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하면 이렇게 블록들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빼기를 누르면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색칠을 누르면 색을 변경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색을 칠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 핵심입니다.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들이죠. 사실 이것만 알아도 대부분 만들 수는 있어요. 또 왜 노가다가 필요하긴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는 기생충의 배경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크기의 그리드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기본 사이즈를 늘려줍니다. 이미지에 들어가서 전체 틀의 사이즈를 훨씬 많이 키워볼게요. 이 기본 틀이 커야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촘촘하고 디테일한 복셀 아트를 만들 수 있죠. 자, 만들기에 앞서 중요한 건 계획이에요. 처음부터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너무 단순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세부 디테일을 나중에 만들고 싶어도 더 작은 크기가 없어서 힘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색에 집착하지 말고 단색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쉐입을 선택하고요. 쉐입은 큐브, 그리고 더하기를 선택하고 흰색으로 바닥을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이 기능은 이렇게 넓은 범위를 만들어 줄 때 좋아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요. 제작 방법은 그림이랑 똑같아요. 추가하고 바닥을 그리고 추가를 해서 땅을 만들어요.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줘요. 익스트루드는 이 모양 그대로 끄집어 올려버리는 추출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위치를 잡아줘요. 이 상태로는 그리드의 모양이나 개수를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여기 뷰에 들어가서 그리드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를 더 보기 편하게 확인할 수 있죠. 추출로 올려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위치라던가 크기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다가 원래 카메라 샷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하기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툴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를 하나 더 추가를 해요. 이 2번 카메라는 최종 아웃풋의 각도를 잡은 다음에 고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메인 작업은 카메라 1로 바꿔서 내 마음대로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마지막 최종 확인은 카메라 2로 확인을 하면 돼요. 자, 대략 이런 식으로 틀이 만들어지면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볼게요. 캐릭터 제작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 옆에서 새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높이를 맞춰주고요. 아래로 끄집어주면서 얼굴을 만들어줘요.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꺼두면 작업하기 편하겠죠? 다 끄고, 그리고 뷰에 들어가서 하이드 박스도 체크를 하면요, 이 기본 틀도 꺼집니다. 자, 목을 만들고요. 잘못되면 하나 빼고 추출로 아래를 쭉 내려주면 되겠죠. 정면을 5칸 홀수, 그리고 몸통도 홀수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중간에 이렇게 코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짝수면 2칸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부피가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홀수로 만들지 짝수로 만들지 아니면 더 촘촘하게 만들지 이런 계산들을 명확하게 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팔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다리를 하나씩 쭉쭉 내릴 수 있겠죠? 네, 만들다 보니 커졌어요. 망했네요. 눈도 이렇게 가려주고요. 자, 그럼 색칠을 해볼게요. 페인트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색을 선택한 다음에 브러쉬로 이렇게 찍어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쉐입을 선택해서 범위로도 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범위로 보통 많이 색을 칠해줘요. 그리고 스포이드로 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대략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겠죠?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저는 보면 중간에 다리 사이를 한 칸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홀수로 작업을 했고, 어떤 캐릭터는 다리 사이가 더 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더 몇 칸을 더 많이 써야겠다, 더 칸을 더 넓게 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를 해서 계획성 있게 작업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색을 칠했는데 피부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포토샵처럼 마법봉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관련된 색이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고 채우기 P를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 색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색을 변환할 수 있어요. 옷도 기존 색깔에서 조금 더 밝은 부분들을, 몸의 위쪽 부분을 만들어주면 더 양감이 살게 되겠죠. 한층 더 깊이감이 생기게 되죠. 자, 나머지는 극도의 노가다입니다. 그리고 이 곡셀 프로그램은 재질이 있습니다. 이 재질 창에 들어가면요, 메탈릭, 좀 더 메탈 느낌이 나게 쉐이더를 만들 수 있고요, 러프니스, 거친 느낌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션, 좀 더 발광하는 재질을 만들 수 있어요. 형광등이나 전구 같은데 이 이미션 값을 올려서 자체 발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터리얼 하나 올리고요, 이 메터리얼은 노란색에 이미션 값이 높아요. 레이어를 새로 생성을 하고요, 이 레이어의 아래에 메터리얼을 방금 생성한 2로 설정을 해두고 복셀을 만들면 이렇게 지금 이미션 값이 높아서 노란색마저 보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1 정도로 하면 밝은 노란색이 보이게 되죠. 이걸 올려서 이렇게 자체 발광하는 재질을 만들 수 있어요. 오퍼시티 값을 내리면 이런 식으로 반투명하게 처리가 돼서 유리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거는 전체 레이어에 한 메터리얼, 한 재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리와 일반 벽돌이 합쳐있는 하나의 레이어라면 한 가지 재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유리와 벽을 다른 레이어로 구별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노가다의 노가다를 거치면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자, 어차피 카메라에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다리는 이 모양이고요. 여기 공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투명한 부분은 다른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유리는 다른 레이어. 여기 문도 이런 식으로 다른 레이어. 이렇게 배경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이 보이니까 하늘도 그냥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대충 색을, 구름 색을 칠했고, 그리고 뒤에 살짝 보이는 나무들도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그려줬죠. 카메라에 보이는 부분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자, 이 상태로 렌더링에 들어가 볼게요. 렌더링이란 3D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렌더링은 이런 3D로 만든 장면 아니면 영상 편집을 했던 것들을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렌더링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외곽에 작은 라인이 보이는데요. 이 화면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저는 이만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커스텀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가로축을 줄여줍니다. 여기 작은 라인이 보이시죠? 이 라인 내부만 렌더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샘플이 보이시죠? 이 샘플 숫자가 렌더링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고요. 샘플 수가 적을수록 더 거칠고 덜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요. 빛의 방향, 그러니까 그림자 방향이라던가 전체적인 느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샘플 숫자를 낮게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종 아웃풋은 2048 아니면 4000 이상으로 해서 렌더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오브젝트 물체들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서 이 샘플은 바뀌게 돼요. 일단 256으로 해서 여기 라이트가 있죠? 라이트의 수치도 바꿔보고요. 스타트. 그러면 아까 표시된 부분만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죠. 렌더링은 컴퓨터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어요. 자, 여기 그림자를 보면 방향은 어느 정도 맞는데 포스터에서는 그림자가 더 길게 표현이 됐죠. 길었다는 거는 태양이 더 아래로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피치 값을 올리고 렌더링을 겁니다. 네, 여기 보면 그림자가 더 길게 표현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카메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의 위치 그리고 라이트의 강도, 이 빛의 세기죠. 세기를 조절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룩을 렌더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익스포트에 들어가면 여기서 제작된 3D 오브젝트들을 외부로 추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앱이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웃풋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세이브 투 앨범이 있어요. 이거는 이 화면을 보는 그대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렌더링은 한 번 더 광원이라던가 여러가지 그림자를 계산을 해서 결과물을 추출하는 거고, 이 세이브 투 앨범은 이 화면 그대로 캡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특정 재질, 그러니까 제가 재질을 바꿔놓은 것들은 이 원 재질이 표현이 안 됩니다. 기본 재질만 사용하면 문제없이 쓸 수 있겠죠? 대신 그림자도 없고요. 이렇게 렌더링을 했을 때는 이 최종 결과물들이 그림자라던가 이런 오클루전, 그런 차폐광이라던가 여러가지 것들이 다 표현이 되죠. 그래서 렌더링을 하고 살짝 보정을 거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할 수 있어요. 자, 원작 포스터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곡셀이라는 곡셀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렵죠? 아마 3D를 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아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곡셀을 사용해보기 전에 좀 더 간편하고 간단한 앱을 추천드려요. 그 앱은 파티큐브라는 앱이에요. 이 앱은 곡셀에 비해서는 많은 기능들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기능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UI가 이미지로 되어 있고
빛 설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확인하고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그림자도 볼 수 있죠. 제스처로 움직이는 것도 생각보다 엄청 편해요. 위아래 따로 바가 있을 필요도 없이 직관적으로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빼기, 색칠하기 똑같죠? 스포이드도 있고 팔레트도 있는데 단점은 팔레트에서 색깔이 정해진 색깔만 쓸 수 있죠. 이건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체크를 하면 좀 더 대량으로 올릴 수 있죠. 그리고 익스포트로 들어가면 관련 오브젝트 확장자로 추출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360도 비디오로도 뺄 수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장이 돼서 카메라 앱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은 아주 간편하고 심플한 앱이기 때문에 굳이 곡셀에서 유료 결제를 하지 않고 이걸로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입체적인 거에 대한 좀 감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렇다면 픽시오라는 앱을 추천드려요. 이 앱은 실제로 이런 블록 형태로 된 장난감을 파는 회사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작이 되어 있는 도면들에 대한 샘플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멋진 장면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유료가 있긴 한데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공개를 해놨어요. 이 강아지를 누르면 이 강아지의 각 색깔별로 들어간 블록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전개도처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라면 이걸 기준으로 작업을 해보면 아주 편하겠죠? 네, 이상으로 복셀아트 앱, 곡셀, 파티큐브, 그리고 픽시오에 관해서 알아봤어요. 많은 기능들이 실제 3D 그래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초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기초 기능들을 익혀가면서 재미를 느끼면 금세 뚝딱뚝딱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괜찮은 앱으로 찾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끝.